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점을 좀 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가능성이 조금 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지나고 보면 이게 횡보인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도미넌스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 알트들이 보면은 다 비리비리하죠. 그죠? 다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횡보를 하고 만약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알트장이 안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심심치 않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항상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는 얘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제 샌드박스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얘도 보면은 2022년 12월 달의 가격과 그 다음에 2023년 6월, 그 다음에 2023년 9월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12월, 6월, 9월이잖아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면은 12월, 6월, 9월이죠.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월, 9월이죠. 근데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때가 보면은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알트는 그때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올라서 상승률이 더 높다, 알트가. 그래서 항상 이게 어느 장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장만 그런 게 아니고 2021년 장에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오셨을 때 알트들이 이랬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불장이 오기 전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알트가 왔는데 근데 그 상승률이 나중에 발동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를 도미넌스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모아갈 만한 시점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정했다면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실제로 알트 비중이 되게 높고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이 까이고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다 그냥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순리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만약에 투자를 좀 한 박자 빠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 박자 빠르다는 말이 이게 무슨 한 박자야 뭐 한 세 박자는 빠른 것 같구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이 맞는데 어쨌든 좀 빠르게 오르기 전에 나는 들어가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알트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출시가 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격이 이어졌잖아요. 이게 2010년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동안 쭉 오랫동안 10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붙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12년도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5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붙어서 벌어지거든요. 항상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냐면 붙고 벌어지면은 붙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얘가 붙었으면 이제 벌어질 차례예요. 근데 어디로 벌어지느냐 하락 또는 상승으로 벌어질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붙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많이 빠지는 거는 이후에는 이게 붙은 다음 벌어질 때 더 큰 변동성으로 올라갈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엄청나게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코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미국 주식이 어쨌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누가 왜 하냐 이런 리스크를 하면서 알트를 왜 사? 미국 주식 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항상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좀 빨리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2년과 23년 초에 미국 주식의 기술주 해야 된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있고 서학개미들은 다 엔비디아로 가버렸고 그냥 사람들이 엔비디아 컨센트는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의 매출의 5년치인가 뭐 3년치인가 다 팔렸다 그러고 그래픽카드가 수요는 계속 넘쳐나는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너무 긍정론자들이 슬슬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매도를 천천히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은 반대의 경우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리로 봤을 때는 이럴 때와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때 나스닥을 제가 말씀드릴 때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보다 알트가 더 안 좋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걸 왜 사? 기술주 매출도 없고 끝인 거 아니야? 처럼 알트도 저런 개 C코인을 왜 사? 개똥 코인을 왜 사? 도미넌스 오르는 거 봐봐. 이번엔 알트장 없다니까? 항상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를 여러분들 역행하는 게 저는 투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전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이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항상 사이클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건 늘 있어왔고 하지만 사이클 고점에서는 항상 도미넌스는 저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장이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알트장이 올 거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연말에 장의 고점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가 더 길어지면은 2025년까지도 넘고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올 연말에 만약에 장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몇 번씩 기어봤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 고점을 찍을 때까지 여기서 지금 몇배가 올랐냐면 38,000에서 103,000이면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1월 23일부터 3월 13일이면 고작 한 달 반이 걸립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길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횡보를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거의 6개월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26,000에서 73,000까지 가는데 10월부터 3월이면 그쵸? 한 4, 5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6월, 7월인데 4, 5개월 한다 그러면 11월,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많이 더 오른다 그러면 할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 코인에 항상. 한계를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겁낼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당장 우리가 도미넌스가 안 좋기 때문에 알트를 사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이 샌드박스의 움직임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알트가 더 떨어지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간을 보면은 6월부터 10월이면 4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젠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한 100등분을 쪼개가지고 100일 동안 하루에 일정한 금액을 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리스크 해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구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알트가 회복을 해요. 보세요. 자, 2월달 가격을 다시 오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거의 무슨 몇 토막이 났냐. 보시면 잠시만요. 반대로 했네.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한 68%가 떨어져도 이게 지금 10월 20일부터 3월 달까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나중에 메인 알트장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장에서 좀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인 알트장이 오면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오를 거라는 거죠. 훨씬 더 빠른 일수에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그 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멘탈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맞는가. 진짜 이게 난 스윙이랑 단타가 맞는 사람인데 자꾸 장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살을 찌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기다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물쭈물 하는 동안 고래들은 1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샀다. 축적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움직임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초창기 보유자가 매수량이 29만 8천 개. 여기 또 이렇게 매집을 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 통화, 금융기관의 신뢰 상실에 따른 단순한 투기적 해지 수단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파괴자다.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근데 인식은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식은 여전히 힘들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이번 미스키를 보면은 기관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한 다음에 기관 참여할 때 1차 하락이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대중들은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할 때 다시 새로운 논리 형성하고 쭉 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지점은 아니겠지만 이런 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다시 올 거거든요. 대중들이. 떠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주식을 떠나고 미국 주식을 갖고 뭐하고 해서 돈을 벌었다가 다시 오면 좋지만 거기서 돈을 벌고 있으면 코인을 쳐다보지 않게 되죠. 왜냐면 나한테 코인이 안 좋은 기억으로 떠났는데 그럼 나중에 언제 오냐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해?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오르는데 안 할 거야?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자 매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닥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해시레이트 보면 해시 리본 있죠? 요게 이제 바이가 뜨고 막 카피츄레이션이 뜨고 하는 게 채굴자들이 그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항복을 하는 게 이제 카피츄레이션이 뜨고 그다음 이게 너무 항복을 하고 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바이가 보통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들이 매도한다는 거는 못 버틴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과정들이 있고 채굴자들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물량을 흡수를 하고 그걸 토대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도한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을 한다는 거죠. 이더리움 축적, 비트코인 축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트장이 항상 오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이더리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메인 알트장이 올 때는 비트가 먼저 독주를 한 다음에 이더가 오르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더리움이 얘네를 이기는 상승률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메이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총 미들캡이라고 그러네. 미들마켓 캡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얘가 안 왔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물 ETF가 갑자기 승인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슈로 인해서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올리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연말까지 최대 36조 원의 순이익을 전망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액수가 작년보다는 많지만 2021, 22년 강세장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회의적의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순유입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장세가 애매해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대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려면 가격이 오르면 들어옵니다. 잠재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오르면 알아서 수요가 생기고 그게 다 잠재 수요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걸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 이 시점에서 보면 회의적일 수 있죠. 근데 모건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네들은 따로 모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이클의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박스권이거든요. 그렇죠?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만 알트코인이 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공지했던 것처럼 이번 주말이나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가 영상이 조금 띄엄띄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 좀 띄엄띄엄 오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